또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먼저 기능이 먼저 나오고 우선은 그러면 잠깐 보류하고 여기 태도에서 먼저 약간 살펴보고 기능도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태도, 기능, 기질 또는 사분할 그때 사분할 저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에 하나 태도 교재에 안 나와 있죠. 보면 태도는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앞 글자와 뒷 글자 이렇게 외부의 어떤 에너지의 방향과 그 스타일 생활 양식에 따라서 여기는 내향, 그다음 판단, 내향 인식, 외향 인식, 외향 판단. 각각 특징은 어떤 차이냐면 자 층수로 제가 편의상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있는데 이 제가 유머인데 웃길지 모르겠습니다. 이 1, 2, 3, 4층 사람이 물에 빠진 누군가를 발견했어요. 그때 가장 먼저 뛰어들어서 구하려고 한 사람은 몇 층 사람일까요? 3층 사람일 것 같다? 4층일 것 같다? 무슨 이유로요? 3층 왜 3층이 제일 먼저 뛰어듭니까? 3층이요? 2층. 2층 사람 제일 빨리 뛰어들어요? 다 저마다 지금 다르시네요. 예, 이게 연구한 건 아니지만 2층 사람들이 제일 먼저 뛰어든답니다. 2층. 근데 2층 사람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뛰어들고 나서 자기가 수영을 할 줄을 몰라요. 뒤늦게 알게 돼요. 그래서 외향 인식형들은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행동이 옮기는 게. 생각보다 외향형의 특징이 의사소통이 좀 빠른 편이라고 했죠. 외향형은 행동파예요. 활동가형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본인이 이렇게 그래서 외향형 어떤 사람의 예를 들자면 그 상사가 일을 시켰어요. 근데 그 말이 이렇게 누구지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고 있는 말이 끝나기 전에 이미 거의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2층의 외향 인식형의 사람이 영업사원이었는데 영업사원들이 보면 이제 상품 설명회를 하고 이 제품 누구한테 필요한 것이고 가격은 어떻게 되고 프로모션 어떻게 걸려 있고 어떻게 잘 계약을 할 수 있을지 설명하고 있는데 이 사원이 중간에 사라진 거예요. 교육이 끝나기 전에 계약서를 받아왔어요. 굉장히 활동하면서 배우는. 자 그러면 나머지 층 사람들은 밑에 층 사람도 못지않게 추진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대표 주어는 추진력이에요. 맡겨준 일을 기한 내에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추진의 달인이죠. 그래서 이분보다는 좀 속도가 늦어요. 왜냐하면 좀 뭔가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방안이나 뛰어들까 물리적인 것은 그리고 좀 옆에 있는 수영 잘하는 사람 찾아서 보내야 돼.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 사람 우선 내가 뛰어드는 거 보는 거예요. 우선. 이 사람 어떨까요? 그 사람도 생각이 많죠. 내향이다 보니까 뛰어들까? 아니 요즘 나 컨디션이 안 좋은데 다른 사람 시킬까? 그건 좀 저 사람은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신고를 112 할까? 아니 119에 할까? 하지도 않지만 그렇다 해도 안 할 것도 아니 할 것 같은데 4층 사람은 맞아 죽죠. 이 사람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확고하게 확실한 걸 찾아야 되니까 좀 실수가 적게. 그래서 이거는 의사 결정하는 스타일하고 관련 있는데 우리 IJ형 4층형 사람은 진지 뭔가 자기만의 딱 확고한 그래서 한번 결정한 것은 심사숙고에 잘 번복하지 않죠. 결정하는 데까지 상당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 내향이잖아요. 내향은 생각을 해요. 결정을 지어야 돼. 결정하려고 보니까 좀 더 생각이 필요해. 아니야 결정해야 돼. 계속 오가면서 최종적인 결정을. 이 사람은 뭔가 딱 뛰어들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멀어진 것도 아니고 상당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조 그런 스타일을 보고 또 상당히 신념에 대한 고집이 있고요. 우리 활동가요. EP 탐험 활동 에너지가 넘치고 활발하십니다. 아까 말씀 추진력. 자 그러면 우리 여기가 보시다시피 4층하고 1층이 많죠. 상대적으로 어느 층이 적습니까? 3층
좁고 2층은 더 좁고 해요. 이분들은 지금 여기에 가만히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밖으로 지금 막 돌아다니고 싶어요. 그런 건 아니고 어찌됐든 청소년들은 청소년뿐 아니라 대학생들도 그런 것 같아요. 대체로 2층에 가만히 있죠. 참 묘하게 어디 학교에 가서 뭘 해도 여기가 최소 50%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가 30%. 여기가 주로 2층, 3층에 젊은 사람들 많이 거주하고 있다. 어른들은 어디가 있어요? 1층, 4층에 서로 소리를 지르죠. 4층에서 2층 막 불러야 돼. 야! 자, 또 기질별로 나누면 이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SP 기질, SJ 기질, NF 기질, NP 기질. 그래서 이거는 MBTI식으로 커키어스의 기질 이론과 이렇게 해서 특징을 분류를 했는데 나중에 연구소에서 따로 어떤 기질 검사를 만들어 보니까 꼭 이렇게 SP, SJ로 되지 않더라. 오히려 EP가 더 어떤 특징이 더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저도 그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아무튼 뭐 그걸 떠나서 여기 SJ와 SP하고 NF, NT 간에 서로 구분되는 어떤 기질이라는 것은 제가 들은 설명으로는 좀 이렇게 타고난 선천성이기도 하면서 이 사람이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있다는 것이 딱 이렇게 특징이 드러나는 거죠. 기질. 선천적 MBTI 성격하고도 유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 SP 기질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 있죠. ISTP, FP, ESTP, ESTP. 이 사람들은 좀 그 현실을 지금을 즐겨갑니다. 먼 미래보다 미래 대비하기보다는 지금의 삶을 그냥 충분히 소비하고 즐기자. 그런 어떤 특징, 미래에 대한 걱정, 과거에 대한 후회 이런 것보다는 지금의 나, 리얼에 나오는 스타일이고 반면에 위아래에 있는 SJ는 어때요? 미래를 항상 좀 대비해야 돼. 준비해야 되고 어떤 내가 누군가가 남이 했던 이런 부분들을 잘 마감해 줘야 되고 책임감, 전통, 보수 이런 기질로 봤습니다. 누가 더 피곤할까요? 삶 자체가 SJ하고 SP. 그럴 것 같으세요? SJ 선생님들 하면서도 SJ.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약간 본의 아니게 내가 남의 마무리를 마감이고 뒷바라지 마무리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볼 때가 많다. 되게 남의 뒷바라지나 이런 면에 있어서 본의 아니게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SP는 즐기고 있죠. 그 속에서. 신랑 SP예요. 제가 기가 막히게 봤죠. 우리 신랑분이 정말 부인을 잘 만나신 거예요. 이렇게 뒤에서 뒷발 해주시고. 자, NF는 한마디로 이쪽 라인에 있는 분들은 삶의 기준이나 이런 게 뭐 높다라면 이상적인 뭐 현실을 좀 넘어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이런 교육은 적어도 9시에는 끝나야 되지 않나. 도시락도 좀 제공이 되고. 뭔가 교육 자체가 정말 참여자의 어떤 그 눈높이에 맞춰서 어찌됐든 그런 내가 속한 사회, 가정, 사람에 대한 기준이 좀 높다 보니까 반대로 실망도 크겠죠. 그때 처음엔 굉장히 이 사람을 이렇게 우러러봤다가 나중에 알고 이 사람이 별볼일 없다 실망을 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삶의 목적 자체가 의미나 보람 이런 걸 추구하는 상당히 많이 찾아한다는 거고요. 여기 NT 선생님들은 뭔가 이렇게 삶에서 변화와 혁신 또 자기만의 어떤 보관 깊이 있는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걸 추구하는 늘 새롭고 또 거기에서 그런 부분들이 변화되고 변화 자체가 인류나 이런 삶을 이렇게 바꿔놓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뭐 에너지가 기존에 화석연료에서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에서 뭐 그런 세상 이런 걸 만들어 나가는 본인이 기여하고 싶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서 변화시키는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SJ는 보호자적 기질, 안정지향, 소속, 책임감, 성실, 의무, 전통, 봉사, 여기 좋은 것들 다 들어있죠. 사회 조직에서 필요한 덕목들. 그렇지만 피곤하다. SP, 자유스러움, 충동, 스스로 먹고 자발적 의미, 자극, 현실, 실천, 행동, 용감, 도구 사용, 수련, 절충과 적응, 자극을 찾는다. 즐거움에 대한 자극을 찾는다. 협상, 실천이 중요하고 강한 인상. 물론 이런 게 모두 다 해당되지 않게 대체로 SP가 그렇다고. NF는 성장. 성장이 상당히 우리 SP한테는 떠나 키워드더라고요. 의미, 타인을 가르치고 더 나은 세상을. 자아실현. 뭐 메슬로의 욕구에도 나오고 잠재력, 실존. NT, 지식,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NT는 아이들한테도 NT 기질의 아이한테 아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면 되게 제일 상처받는다. 너 이런 것도 몰라 이런 말하면 엄청 상처. 상대적으로 모두 다 상처받습니다. 그러니까 NT가 더 그런 부분에 아는 것에 대해 본인이 자존과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더 화가 날 수 있다. 그리고 자질 향상, 실력 교육 중요하다고. 비전, 지식이 가장 중요해요. 아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죠. 놀리지, 스파워 이런 말들도 가장 와닿는 기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기능별 이제 교재에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는 가장 대표적인 분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뭐 와닿든지 안 하든지 이쪽은 뭐 진로랄지 그 사람의 강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아까 강점 찾을 때 고민하실 수 있는데 가운데 있는 코드 2개가 자신의 강점이에요. MBTI에서는 강점을 어떻게 보냐면 본인이 쉽게 쓰는 거. 오른손잡이한테는 오른손이 편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잘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이 라인별로 하면 1라인에 계신 이 ISTJ, IST, BST, BSTJ 분들의 가장 큰 강점은 ST라는 거죠. 특징은 자 외부로 받아들일 때 S를 써요, N을 써요?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일 때 S를 쓰죠. 현실적인 정보, 구체적인 정보, 실제적인 정보, 객관적인 정보. 누가 봐도 다 그렇게 생각할 수, 공감할 수 있는 정보를 통해서 세상이나 사람, 상황을 받아들이잖아요. 되게 그런 사람 현실이 필요한. 그리고 결정을 어떻게 한다? 논리적, 합리적, 객관적, 분석적, 공평 이런 걸 통해서 다 결정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되게 실용적인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뭐 효율성. 무슨 일을 할 때 이 사람들 효율성을 많이 따져. 그리고 진로나 이런 거를 할 때도 탤런트를 찾아줄 때도 성격적인 강점에서 보면 실제적인 일들.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보이는 직업들 있잖아요. 변호사 무슨 일 하는지 아시죠? 변호사. 그다음 건축가 또는 뭐 기계 엔지니어, 경찰, 군인. 눈에 보이는 그런 그 직업 뭐 하는 직업이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어? 그거 하면 어느 것들이 보상이 있어 이런 것들. 현실적인. 뜬구름 잡는 이야기 잘 안 하죠. 그 다음에 SF는 어때요? 외부 정보는 어떻게 받아들인다? 똑같이 아까 ST처럼 실제 사실 객관 이런 걸 받아들이는데 자 그것을 쓸 때 우리 ST는 일에 더 잘 쓴다는 거예요. 어떤 객관적 일에다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논리 분석 합리적으로 돌아가기를 더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수학 분석이고 모든 게 그런 일을 할 때 이걸 언제까지 얼마나 비용을 예산을 들여서 언제까지 하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고 그런 것이 일상화 조직에서 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F는 여기 SF는 어떤가? 그런 일들이 사람을 성장시키고 사람한테 더 뭔가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자기 객관적인 정보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ISFJ가 예를 들자면 이 ISTJ와 ISFJ는 비슷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주기능이 S고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보조적으로 이 사람은 판단 선택할 때는 객관 합리적인 걸 쓰는 거죠. 이 사람은 사람의 어떻게 영향을 주냐 이런 것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분은 고전판 혐오양처형이라고 해요.
사람이 뒷바라지를 정말 잘, 왜 그 사람이 뭘 필요한지를 너무 잘 알아서 필요해서 다 이렇게 준비됐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정말 ISFJ가 어쩌면 그런 배우자로서 남자이든 여자이든 살뜰히 잘 보살피는 자상한 이런 성격 유형의 어떤 대표적인 유형인 것 같고요. 그래서 SF는 강점이 뭐냐면 객관적인 사실을 사람을 돕고 이롭게 하는데 잘 쓴다. 서비스. 그런 대인관계에서 잘 활용되는 대인관계하는 서비스가 뭔가 있죠. 아까 무슨 뭐 직업 상담을 하시는 아니면 뭐 사람들의 어떤 직업이나 이런 부분들 잘 친절하게 그 사람의 성격의 특성을 잘 파악해가지고 필요한 일자리 이런 부분들 잘 연결해 준다든지 학교의 교직 선생님들 특히 여기 ISTJ, ISFJ 선생님이나 ESFJ 선생님들 초등학교 교사들 유치원이나 이런데 너무 내 손이 더 필요로 한 사람은 더 내가 하면서 보람을 느껴. 근데 나중에 점차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약간 소외된 느낌을 느낄 정도로 약간 사람에 되게 서비스. 이분도 마찬가지고 즐겁게 해주잖아요, 사람. 그다음에 NF는 여전히 뭐 여기서 기능적인 관점에서도 사람에 대해서 가능성을 잘 봐. N이 그거잖아. 인식 기능이 N이야. S에게는 보이는 모습을 잘 본다면 N은 보이지 않은 부분까지도 어느 나름 통찰 이런 것들을 직관 이런 기능을 활용해서 보이지 않는 잠재력을 잘 키워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 자기 탤런트를 인식 기능을 갖다가 사람에게 쓰는 중. 마지막 여기는 일에 대한 비전을 잘 보는 거예요. NT들이. 앞으로 이 일이 얼마나 뭐 요즘에 뭐 2차 전지 뭐 주식이 난다는 그런 것이 앞으로 대세가 될 것이다. 여기 미리 얼마를 투자해 놓으면 너의 노후는 걱정이 없어. 그런 것이 그냥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가능성의 예를 갖대요. 크게 보는 거예요. 이쪽 사람은 정말 현실적인 데이터를 본다면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한 비전이나 가능성을 통해서 일이나 산업 이런 부분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 뭐 기능에 대한 설명들은 선생님들 이렇게 책자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여러 것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MBTI 유형 중에 자, 그 주기능과 부기능 부분 잠깐 설명드릴게요. 페이지에 교재에도 좀 있죠. 네. 44쪽. 44쪽에 보면 우리 사람 행동을 먼저 43쪽에 그림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MBTI 관점에서 외부 세계를 바라보고 뭐 선택하고 행동하는지를 그냥 나름의 어떤 조직화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 행동이라는 것을 보면 외부적으로 보는 태도는 외양, 내양의 방식으로 세상에 어떤 바라보고 대응을 하고 이제 실제로 그런 것들을 정보를 어떻게 환경을 대하는 것 관점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결정을 하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까 유형은 이런 8가지 유형으로 해당하는데 그 관점에서 이거를 순서대로 그 무의식과 의식을 기준으로 해서 배열을 하자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제가 탤런트가 이겁니다라는 것은 주기능, 부기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ST인 선생님들의 주기능이 이 둘 중에 하나이고 하나가 반대가 부기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 ISTJ 선생님 예를 들면 ISTJ 선생님 주기능은 뭐냐면 S예요. 그거는 이제 분류하는 로직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그것까지 아시는 분도 계시고 교육받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S이고 보조로 이분은 T를 쓰는 거예요. 이분은 주기능이 T이고요. 부기능이 S예요. 이분은 주기능이 S고 부기능이 T고 주기능이 T고 부기능이 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개는 우리가 원활하게 잘 쓰는 거고 D로 갈수록 안 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 부기능은. 그래서 ISTJ의 3차 기능은 뭐냐면 F예요. F. 그 다음에 열등 기능은 N이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두 개가 3차 기능.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운전할 때 이 그림은 44쪽에 제가 엉성하게 만든 자료인데 운전으로 말하면 주기능의 역할은 운전사의 기능. 내가 삶에서 제일 쉽게 자주 쓰고 편하게 쓰는
부기능은 어떤 거예요? 약간 운전 잘 안 한 지 옆에서 이렇게 졸리는 것 같으면 사탕도 주면서 잘 차가 가도록 보조적인 역할을.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나라는 그 삶의 차, 내 자신을 움직여 나가는데 능동적인 주로 역할을 하는 거고, 뒤에 이 두 아이는 뭐냐면 나에게 없는 코드, 열등 기능이나 3차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능상을 설명드리고, 위계상으로 이렇게 의식과 무기. 자, 이것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ISTJ 선생님들 한번 손 들어 보실게요. ISTJ. ISTJ 선생님은 아까 세상의 소금이고 낚시터에 갔다 했을 때 우리 ISTJ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냐? 일단 준비를 잘 하겠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 또 우리가 고기 잡으러 왔으니까 고기 잡는 일에 몰두해야 되고, 고기 낚시의 계획이 그대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약속 시간에 정확히 모여.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고기를 많이 잡아. 무슨 상 주면 좋을까요? 다어상.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사소한 일에 연연하지 말아야지. 내일 아침은 6시 41분 23초에 일어나겠습니다. ISTJ 선생님도 공감되세요? 이 정도는 아니야. 뭐 그만큼 사소하게 이렇게 대충 사는 것도 잘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에 시작한 일 끝내는 사람. 그렇지만 우리 ISTJ들이 중년기 이후에는 내가 써보지 않았던 거 좀 유해지는, 이렇게 뭔가 좀 그동안에는 이렇게 타이트하게 정해진 규율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살았다면 조금 유연해지는, 또 이런 변화에는 가능성이 장기적인 안목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죠. 상대적으로 타인의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3차원의 기능이기 때문에 좀, 물론 지금은 이제 다 유연하시고 공감도 잘 되시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ISFJ 두 분 계시네요. 왜 임금님 뒤편에 권력행위하겠죠? 자기가 나서진 않지만 그 나름의 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 이해가 됩니다. 낚시터에 가서 입감 이렇게 나눠주고, 친한 사람 옆에 앉아서 가족을 챙기고, 쉬는 시간에 혼자 일하고, 남의 준비물도 준비하고, 새벽 4시까지. 요즘에는 김밥 나라는 거 이런 선물들이 봉사상. 조금 더 느긋하게 노력할 거야. 아주 정확하게 노력할 거야. 느긋해지는데도 정확하게 노력해야 된다. 자, ISFJ 협조를 잘하는 사람들, 관리자, 보호자. 이분 역시도 약간 또 노력해야 될 부분, 뭔가 강단성을 가지고 이런 역할도 해낼 수 있다. ENFP 안 오셨죠? 안 오셨죠? 아까 ISTJ하고 반대 의미가 있고요. ENFJ 오셨어요? ENFJ요? 안 오셨어요? ENFJ 두 분 계시는데 김아름 선생님하고 김효재 선생님 안 오셨어요? 네. 아, 계셔요? 선생님 ENFJ 맞으세요? 읽어보시니까? 아니, 잘못 체크해가지고 아, ENFP세요? 네. 그럼 아까 설명을 넘어가 버렸네. 그래도 해야죠. ENFP 낚시하다가 고동 잡다가 수영하고 일을 잘 버리고 사람 사이에 얽힌 문제를 잘 해결해내고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솔솔솔 새로운 낚시 방법을 개발하시고, 원래 이게 기도문이거든요. 기도문 종교적인 이런 것 오해할까봐 이렇게 했는데, 주여 한 번에 한 가지에 대해만 집중하게 하소서와 저기 세봐라. 요 사이에 지금 기도하면 이거에 대해 집중이 잘 안 된다는 게, 세상에 여러분의 오지랖이 약간 있다는 거죠. 스파크형, 한마디로 열정, 새로운 가능성. 특히 사람에 대해서 그 열정을 부여하는, 동기부여하는 데 탁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른이 돼서도 동심을 가장 잘 보존하는, 너무 지나치게 일을 벌이다 마무리가 안 돼요. 선생님 일 많이 벌려놓으셨어요? 네, 수습 중이시죠. 세부사항 이런 거에서 우선 시도보다 우선 선별. ENFJ. ENFJ는 딱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야지. 그런데 이것도 적어놔야겠다.
느낌 오시죠? 약간 사람들 이분 역시도 의사소통의 달인, 사람을 다루고 행동 요구하는 ESTJ 좀 많으시네요. 오른쪽에도 계셨네요. 네, 8분. 사업가형 낚시 방법에 대해서 시범을 보여요. 낚시 및 진에게 솔선수범하고 좋고 싫은 것에 솔직히 화끈함. 작은 고기 자꾸 덮고 왜 그러신 거죠? 대여상 일 좀 그만 버려야겠어. 필요하면 말해 바로 갈게. 본인 약간 일에 대한 욕심도 있고 인정도 있고. 사업가형이라는 게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 주도로 자기의 할 만큼 이렇게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자기 결정성. 우리 ESTJ는 이 16 유형 중에 상당히 자기 주도 뭔가 이렇게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유형이어서 사실상 되게 이거 잘 발휘하면 멋진 사람이죠. 되게 추진력도 있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분이 열등기능이 F예요. 그래서 뭔가 신속하게 결정해서 추진하다 보면 여러 사람 이야기를 두루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조급할 수 있어요. 좀 성급하게. 그래야 결국 왜냐하면 경쟁 사회고 빨리 뭔가를 성과를 내고 싶은데 여러 사람의 어떤 소수 의견까지 다 들어서 그런 걸 반영하기에는 느려진다라고. 누구보다 사업 조직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성격적 재능이 있다는 거. 본인이 약간 권한을 갖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걸 더 선호해요. 유형 중에는 그런 걸 그닥 별로 여기 보니까 우리 그 현실 치료에 권력에 대한 욕구 있잖아요. 힘. 네, 이런 사람이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그 욕구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지나치게 일 중심으로. 예를 들면 좀 심하게 말하면 이건 아니지만 일 낳고 사람 낳지, 사람 낳고 일 하냐 이렇게 뭐 이렇게 인품이 갖춰지지 않은 게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약간 그래서 ESTJ 영향력을 좀 주변에 사람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타인에 대한 공감, 배려 이런 부분들이 되면 굉장히 멋진 좋은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ENTJ 비슷해요. 단지 이 두 스타일은 비슷한데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떤 차이가 오늘 잡을 고기를 목표 주입을 시킨다. 사람들 업무를 분담하고 고기를 놓치면 문체 낚시터의 감독관 낚시터까지 되게 좀 카리스마가 있는 스타일이죠. 지도상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아주 급하게 이 말 자체를 아주 급하게 한다. 성격이 급하다는 거죠. 빨리 추진해야 되니까 지도자, 통솔자, 비전을 가지고 사람을 이끌어나가죠. 이분도 역시 열등기능이 감정, 아이디어 자체 초점, 현재를 넘어서 호기심. 조직적으로 계획 목적을 달성을 위해서 지도자, 그리고 실현하는 솔직, 결정, 통솔력, 거시적 항목. 그래서 이런 부분이 S하고 EST의 약간 다른 면이에요. ESTJ는 디테일한 세부적인 자료나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을 이끌어 나간다면 이 사람은 그것 너머에 자기에게만 보이는 BJ나 통찰이 있다는 거죠. 사람 따르게. 자, 여기로 가자. 다 따라서 가서. 여기가 아니다. 다른 데로 가자. 그 사람 다 따라가. 뭐인지 그 사람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새로운 약간 복잡한 뭐 NT 기질이 있는 거죠. NT. 이쪽 계열 사람들이 쉬운 거보다 어려운 거 좋아해요. 복잡하고 지적차고 아이디어 있는 거, 직관 연구되는 거. 책임자 있지 선호하다는 것은 ENTJ에서 사람과 일에 대해 인정할 필요가 있어.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속단속결로 참을성 그냥 강압적으로 상대에 그렇게 비춰줄 수 있다. ENTP 오셨어요? ENTP 선생님? 최원옥 선생님? 예. ENTP 선생님이시구나. 돌아올 때까지 가장 힘이 넘친다. 낚시터에 갔을 때나 낚시 계획이 등산으로 바뀔 수도 있다. 생동감을 주고 정렬지 낚시하다가 문어나 갈매기까지 잡니다. 무슨 상 좀 줄까요? 희귀여상. 자, 오늘은 계획대로 살아야지. 다시 생각하면 잠시 동안만 그렇게 해야겠다. 우리 ENTP 선생님에 대한 일화 중에 그 부부인데 배우자가 남편이
해외에 이렇게 출장을 갔다 온 사이에 집을 너무 옮기고 싶은 거예요. 약간 장기 출장이 한다 보죠. 집을 이사해버렸어. 남편이 돌아와서 여보 나 어디로 가는데 그런 것처럼 굉장히 삶의 이런 거 에너제틱하게 그런 걸 잘 바꾸고 너무 지루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못 견뎌야 하는 거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약간 혁신적인 활동가 창의력. 그래서 약간 직업적으로 마케팅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또 논쟁 같은 거 좋아해 사람들하고. 그래서 그래서 어렸을 때 가장 어른한테 혼이 많이 난대요. 어른들한테 자기의 뭐 안 맞는 것은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하는 거죠. 서양 사회에서는 그게 굉장히 좋은 걸로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어디서 어른이 이렇게 하게 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 어렸을 때 칭찬 많이 받으셨어요? 혼 많이 났어요. 대체로 선생님들한테도 부모님한테 약간 근데 그런 것을 못 참아. 약간 못 참거든 자기 주장을 누구한테나 하는 스타일이에요. 직장을 또 많이 옮긴대요. ENTP들이 상사라 하더라도 불합리한 거에 대해서 한판 해서 하기도 한다는 거죠. INFJ생님 한 분 계시는데 낚시터의 실을 씀, 낚시터의 정신, 잡은 고기를 분배해 빈손으로 돌아오고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의문과 성찰, 무슨 상? 인도서. 완벽주의자가 되지 말아야지. 그런데 지금 맞춤법 안 틀렸냐. 완벽주의 벗어나게 하는 거죠. 약간 그 직관력, 통찰력, 뭐 이런 걸 사람들 따르게 하는 직관력, 사람 같이 직관력을 사용. 그래서 이분이 내향 직관형이거든요. 현실성 이런 부분들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비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맞서기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ESTP 안 계시고요. 네? 아, 선생님 ESTP세요. 아, ESTP 선생님,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지. 그게 내 잘못이 아니다. 무슨 말일까요? 소환종 활동가에 낚시보다 수석 줍기, 고스톱판 버리기, 바닷물에 다이빙 고기 잡기. 약간 EP 스타일의 선생님들이 약간 최고급 장비 다른 사람 잡은 고기 시식. 약간 재치가 있는 거죠 본인의. 원래 ESTP 선생님들 왜 학교 다니실 때 제일 낙이 무엇이셨어요? 노는 거예요. ESTP 학생들은 학교 왜 오냐고 그러면 놀러 온다고 해요. 친구들 만나서 즐겁게. 공부보다 사람이 좋고, 그죠? 여기 보면 다양한 음식, 친구. 여기 왜 오셨어요? 지금 여기 음식도 없고. 친구들. 즐거움에 추구. 이런 걸 또 무마시키는 약간 조정자 역할 잘하는 거고요. 분쟁 조정. 되게 치고 빠지고 이렇게 낄낄빠빠 이렇게 잘하는 그런. 근데 좀 어려운 부분이 끈기 있네. 마무리. 일을 많이 버리고. 즐거움에 너무 집착하기 쉬울 수 있다. 왜냐면 외향 감각형이 INTJ 분이시고요. ESFP. 자, 약간 ESTP랑 비슷하죠? 복장이 일단 화려하고요. 폭소, 유머, 제공, 가치 있는 것이 행복하고 고기를 못 잡아 태평한 낚시 마음으로 노래방 기계 들고 낚시를 별로 안 좋아하시고 이 세상에 많은 걸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지. 특히 회식이나 춤추는 것들. 이런 게 우리 ESFP 약간 엔터테인의 기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삶에서 낙이나 흥미 이런 게 중요하고요. 되게 친절하고 사람들 접하는 여기 어느 조직에도 분위기, 웃음을 주는 그냥 논리 분석 이런 부분이 열등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걸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시간 관리,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ISTP 두 분 계신데요. 이분들은 16가지 중에 되게 냉철한 논리 분석 사고를 갖고 계셔. 관심 분야 철저히 준비하고 입질, 수종을 파악하고 낚시 도구를 다루는 손재주가 있고 낚싯대를 고치고 반대로 깨내준다. 기술이 좀 있다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깊이 돌볼 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 다들 신경 과민한 자가 있다. 그래서 내향 사고형들은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이런 어떤 호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라는 게 먼저 이렇게 올라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왜 저런 걸 나한테 다 털어놓지? 이렇게 하면 될 걸 이렇게 하는. 머릿속에 이미 그런 보관이 나온다. 상담은 근데 약간의 먼저 그 서로 상대에 대해서 그 뭔가 공감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먼저 본인이 강점이기 때문에 뛰어나온다는 거고요. 가장 큰 특징 노력을 제각하고 전체 좋아합니다. 이분은 내향 사고이기 때문에 정서적인 이런 부분은
표현하거나 이런 상대방 이런 부분들을 들어주고 공감하기가 상당히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ISFP 성인 군자형 낚시보다 요리담다. 아이들 돌아주고 주변 청소 강아지 데리고 오고 조용한 따뜻한 왠지 자연보호선 항상 내 권리를 주장할 거야. 그런데 내 부탁은 너무 신경 안 써도 돼. 자기 주장이 좀 그러신가요? 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 예술가, 원정가, 낙천가 이제 마치 이렇게 표현해서 양털 안감을 넣은 오버코트처럼 속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부드러운 사람. 상처도 있고 16가지 요인 중에 가장 겸손한 자기의 어떤 주장이나 자기 어떤 이런 거를 내세우거나 이런 게 좀 어려워한다는 거죠. 인간을 이해하고 사람 기뻐하는 것, 건강에 공헌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요. 타인을 지나치게 신뢰하고 남을 비판하거나 쉽게 또 마음이 상해서 물러나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좀 적극적으로 남한테 알리고 부정적인 피드백에 대해서도 주는 방법도 배울 필요가 있다. INFP 좀 비슷한 둘이 스타일인데요. 마지막에 얘기했네요. INFP는 잔다르크형 말없이 인생을 낳고 잡은 고기를 다시 놓아주고 아까 INFJ랑 좀 비슷한 측면이에요. 남에게 부담 주지 않고 대의 명분에 기꺼이 희생하고 고래 잡는 꿈 아름다운 낚시대에 희망상 시작한 일을 반드시 끝내야 진짜를 못 썼네요. 그만큼 마무리가 어렵다. 이상적인 세상. 16가지 유형 중에 가장 이상주의 스타일이에요. 책임감과 성실하고 정식만 대체로 겉으로 표현 안 되지만 속마음 따뜻한 사람. 노동의 대가를 떠뭐 남의 하는 일에 의미를 찾고 돈은 좀 벌기 어렵겠네요. 뭐 그걸 떠나서 어찌됐든 의미나 보람이 좀 자기 삶에 중요하다는 거고 인간을 이해하고 복제에 기여할 수 있는 호기심. 굉장히 호기심이 많죠. 주변. 많은 사람 만족시키는 경향. 신념을 지나치 완벽주의 경향. 일을 많이 버리고 마무리가 이루어지다. 사실 봐야 되는 논리적분석. 제가 30분 안에 끝내드리려고 했는데 35분이 됐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나머지 교육도 잘 마무리하시고 저는 또 상담 전문가로 성장하시길 기원드리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